네, 이번 시간은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급 커피가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론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는 원리까지 알아가면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커피 바리스타 수업 중에 핸드드립 1, 핸드드립의 2의 기본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출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가지 추출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커피를 담구어서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침지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뜨거운 물 안에 커피 가루를 담고 이 추출 용기 속에 그냥 두는 거죠. 그러면 커피와 물이 아주 자유롭게 만나서 침출식이라고 하고 침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출이 되는 방법을 침지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살짝 부어서 드시다 보면 가루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후에 걸러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커피와 물이 자유롭게 물속에서 만나는 게 침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여과식인데요. 커피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물이.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에 부어져서 지나가면서 커피와 물이 만나는, 그러면서 추출이 일어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후에 우러져 나온 커피 추출액을 담아서 먹는 방법이 여과식입니다. 이때 필터는 종이와 금속 여러 가지 필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밖에 천도 있고요.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 먹는 방법을 여과식 추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워야 할 부분들이 드립 여과인데요. 드립 필터레이션. 드립을 할 때 필터를 걸쳐서 내려온 커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커피 메이커.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드립식 추출, 오늘 배워야 할 부분. 세 번째가 워터 드립이라고 합니다. 찬물이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커피 가루와 만나서 커피가 우러나는 워터 드립. 찬물로 내려서 콜드 브루라고도 하지요. 또 한 가지 여과식 추출이 있는데 압력을 가해서 추출하는 겁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내려먹는 모카포트, 에스프레소, 상업용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게 되겠죠. 에스프레소, 모카포트 모두 압력이 발생해서 강한 힘으로 커피 가루에 물을 통과시키면서 커피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핸드드립이란 무슨 말인가? 핸드드립이란 드립포트와 드리퍼, 그리고 종이 필터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 에스프레소와 대칭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드립커피는 간단히 말하자면 중력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력. 분쇄된 원두에 물을 부으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컵 원두를 통과하여 밑으로 떨어지면서 커피가 추출되는 방식입니다. 일명 우린다고 할 수 있죠. 에스프레소는 머신을 사용해서 중력의 9배 정도의 압력으로 커피 원두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추출 방법의 차이가 맛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드립커피는 원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맛과 향을 가장 깔끔하게 즐길 수 있고요. 깔끔. 에스프레소는 강렬하고 풍부한 맛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맛의 특성과 적용, 추출 시간, 메뉴, 기구, 머신, 기타 항목으로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맛의 특징은 핸드드립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에스프레소는 진하고 복합적인 맛이 납니다. 핸드드립은 주로 단종 커피를 사용합니다. 단종이란 말은 끊어졌단 말이 아니고 한 가지란 뜻입니다. 한 가지 커피를 사용해서 우려 먹는 게 일반적이고요. 에스프레소는 블렌딩 커피, 섞어서 만든 커피 원두를 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추출 시간은 핸드드립 커피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에스프레소는 신속한 추출이 됩니다. 신속한 이 에스프레소, 빠르다는 뜻이겠죠. 신속한 추출 20에서 30초 정도면 됩니다. 핸드드립은 내린 커피 그대로 드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메뉴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유를 타서 드시거나 시럽을 타먹는 것들은 조금 맛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핸드드립 커피는 뜨겁게나 차갑게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에스프레소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 가능하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타거나 여러가지 시럽을 섞어서 메뉴를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다양한 메뉴가 가능합니다. 핸드드립은 기구와 머신, 가격이 저렴하죠. 약 10만원 이하 5만원대에서도 다양한 추출 기구가 많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고가죠. 그렇죠. 가정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서 먹기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되죠. 300만원대부터 2,500만원까지 고가의 장비가 되겠고요. 가정용으로는 150에서 200만원 정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드립은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맛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많이 숙달된 분들이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죠.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커피 농도와 또 커피 추출의 밸런스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은 고수가 될수록 맛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에스프레소도 바리스타가 중요하지만 머신의 성능이 커피 맛에 영향을 준다. 머신의 온도, 압력, 여러가지 추출 방식의 메커니즘이 맛에 영향을 주는데 맛을 초보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드신 분들은 그 미묘한 차이, 특히 크레마라던가 밀도, 질감, 향기 성분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드립 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주전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아주 멋진 황동색의 이런 주전자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동주전자, 동드리퍼라고 하죠. 있습니다. 좀 예민한 주전자입니다. 물줄기 관리가 좀 쉽지 않아서 초보자들은 권하지 않고요. 이런 주전자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리빙하트, 가장 저렴한 주전자이기도 하고요. 이 주전자로 드립하신 분들 조금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리오에서 나온 주전자죠. 세 번째, 네 번째 이 주전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주전자 여기 앞쪽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여기 좀 주전자로부터 멀죠. 이런 주전자들이 있고요. 또 좁은 주전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좁죠. 여기 가까이 이렇게 주전자로부터 이 물줄기가 나오는 이 구멍이 멀수록 가는 물줄기가 나오는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좀 멀어서 조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가운데 지금 보여드린 이 주전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주전자인데 사이즈는 한 0.7L, 700ml 되겠고 이 아래쪽에 있는 주전자가 1.2L. 큰 게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을 넣으면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아주 팔이 후들거립니다. 그래서 0.7L짜리 이 주전자들 많이 사시는데요. 짝퉁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는데 가격에 따라서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데 물론 두꺼운 게 열 보존도 좋고 물줄기가 내려올 때 아주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정품이 있겠습니다. 드리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드리퍼는 커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원조는 멜리타 드리퍼입니다. 독일의 멜리타 벤츠 여사께서 처음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요. 밑에 구멍이 한 개 있죠. 그리고 상당히 좀 가파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들이 좀 보이죠. 이런 걸 리브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리타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구멍 3개짜리 하나, 둘, 셋. 멜리타에서 응용한 드리퍼가 되겠고요. 일본 칼리타 드리퍼. 초창기에는 이 칼리타 드리퍼가 제일 선풍적인, 물론 아직도 큰 회사이고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들은 멜리타에서 카피했다고 해서 가라 멜리타라고도 하는데 칼리타 드리퍼 가장 흔한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고노 드리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형태인데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요. 이 오돌토돌한 이 플라스틱 여기 돌기 같은 것들이 아래쪽에만 있고 몇 개 없죠. 드리퍼가 적다는 얘기는 종이와 드리퍼가 밀착되어 있어서 상부에서는 추출이 일어나지 않고요. 아래쪽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커피가 아주 똑똑똑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진한 커피를 드립할 때 고노 드리퍼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리오 드리퍼. 생긴 모양은 고노와 비슷한 깔때기 형태인데요. 이 각도가 6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V60라고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스파이럴 립이라고 합니다. 휘어진 리브가 상부부터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자유롭게 커피가 쭉 추출돼서 잘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리오 드리퍼는 매뉴얼 드립이라고 해서 아주 매뉴얼에 맞춰서 부으면 부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업적인 핸드드립 커피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물론 칼리타에서도 새로 나온 드리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 드리퍼가 있습니다. 네, 드립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겠죠? 원두 커피가 있어야겠죠. 네, 중간 정도 볶음된 원두 커피를 많이 사용하고요. 많이 볶인 원두는 좀 쓴맛이 많으니까 기계에서 내려오는 에스프레소에 많이 사용하고요. 중간 정도 되는 원두 커피를 사시고요. 볶은 지 2주 안에 사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커피 신선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커피콩을 갈죠. 핸드밀이라고 합니다. 핸드밀, 밀 방앗간에서 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 여러 가지 핸드 드립용 그라인더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원통형 핸드밀입니다. 갈아 놓으시고요. 세 번째, 필터. 종이 필터를 접어서 드리퍼 안에 끼우고 서버 위에 얹어 놓으시면 준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은 커피를 드리퍼 안에 필터 안에 채워 넣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물을 끓이시고요. 핸드드립 주전자에 옮겨서 부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드립의 자세는 팔의 각도가 90에서 100도 정도면 좋겠습니다. 팔은 어깨에 가볍게 붙여주시고요. 겨드랑이 살짝 떼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립포트와 엄지와 팔이 일직선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 되겠습니다.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팔 전체를 이용해서 몸이 조금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한 손을 이제 올려놓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초보자의 자세입니다. 드립 커피 초보가 가장 어려워하는 물줄기 별 3개입니다. 물줄기. 가늘게 내리는 게 좀 어렵죠. 커피 표면과 직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부으시면 이런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좋지 않은 강한 그 물줄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부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으실 때 그리고 돌리실 때는 달팽이 모양으로 가운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다시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엣지 있게 이렇게 물을 붓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물줄기가 준비가 안 되면 커피 드리퍼를 바꾼다 하더라도 맛은 다 똑같이 맛없습니다. 거친 맛이 납니다. 이 물줄기 별 3개 붙여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물줄기를 가늘게 내릴 수 있는 연습을 주전자 익숙하게 자기 손에 맞는 주전자를 구매하셔서 그 주전자로 물을 가늘게 불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왼팔을 테이블에 대시고 오른팔로 손목을 돌리지 않고 약간씩 물줄기를 물을 이제 부어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주전자의 각도를 주면서 물을 부어주는 연습들 많이 하시면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주전자가 없으시다고 혹시 커피 포트 끓여갖고 그냥 부으시는 분들 있으시겠어요? 커피 포트가 아니죠. 정수기에서 나온 물 그냥 갖고 부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명 막드립이라고 합니다. 주전자를 꼭 구매하셔서 주전자로 드립포트 핸드드립 전용 주전자를 구매하셔서 가는 물줄기를 쭉 부을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커피 입문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맛있는 커피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입문 과정인데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드리퍼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용해도 좋은데 시작은 칼리타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